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날씨 어땠나요? 그랬어요? 저는 오늘 아침 거제도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5시 40분 차 타고. 네. 되게 많이 추울 줄 알고 껴입고 왔었어요. 원래 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니까 저만 덥더라고요.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비움으로 내 몸의 건강을 지키다입니다. 네, 제가 많이 못 비우고 온 상태라 여러분들 조금 많이 비우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지금 19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우아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죠. 너무나도 바쁘게 하루 일상을 보냅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급성기 병원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일선에서 케어를 하다 보니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예전에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잘 자랐던 게 있었기 때문에 체력 하나는 뭐 남들 못지 않았고 그다음에 아픈 것도 없었고 그래서 잘 견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한 해 두 해 지나고 보니 제가 뭔가를 잘못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저는 점심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눈 떠서 출근하기 바빠가지고 아침에도 대충 때우고 점심에는 점심을 먹으려고 점심을 상을 차려놓으면 한자가 밀려와요. 그러면 또 못 먹고 그러다 보니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사발면 있죠. 컵라면을 먹어야 돼요. 컵라면에 물을 부어 놓으면 퉁퉁 불어서 그것을 먹는다는 표현보다 밀어 넣는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조차도 시간이 허락되어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는 하나하나씩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이상 징후가 지방들이 많이 불어나게 되는 거죠. 어디에? 배에, 허벅지에, 엉덩이에. 참 보기 싫죠. 예. 그런데 그게 한 해, 두 해 조금씩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고 나니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3년 차, 4년 차 되니까 아침에 신고 왔던 신발을 신고 퇴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퉁퉁 부어서.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아기 가졌을 때. 맞죠? 근데 그것을 일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근할 때 슬리퍼를 신고 갔었습니다. 참 슬퍼요.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슬리퍼 신고 집에 가고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그 슬픔보다 뭐냐면 집에 가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려서. 이걸 일상으로 반복을 하는 중에 지인으로부터 유산화의 비움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7일 만에 내 몸이 과연 얼마나 좋아질까? 이거 몇 년을 내가 싸우고 어떻게 이렇게 몸을 망가뜨려 놨는데 단 7일 만에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비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일쯤 지나고 5일쯤 지나니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변화이지만 저에게 너무나도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일상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항상 복부가 팽만되어 있고 가스가 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제를 먹고 또 다시 복귀하고 이런 일들이 태반이었는데 소화제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복부 팽만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제일 중요한 거 집에 갈 때 신고 왔던 신발을 신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은 질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작년 코로나 시국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WHO. 맞죠? WHO가 전 국민 3살짜리 아이도 알 것 같습니다. WHO가 어떤 곳인지. WHO에서는 비만은 질병이라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진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항상성 이런 말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날씨가 어땠다고 물어봤죠.
이 항상성은요, 우리 몸에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를 항상 똑같이 정상 범주로 기초 체온부터 시작해서 뭐 호흡, 맥박, 혈압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들입니다. 항상 유지해주기 위해서 지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우리는 모르지만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오늘 땀을 뻘뻘 흘리고 왔거든요. 근데 제 몸에서는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밖에 외부 온도는 외부에서 오는 옷을 두껍게 입으니 체온이 올라가니 어떻게 돼요? 내부에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열을 발산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땀을 흘리게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 혼자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제 몸의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옆에 같이 온 리더님은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 추워 하고 움츠리게 되죠. 그러니까 외부의 온도는 추운데 내부의 온도는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혈관을 수축하면서 열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항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항상성은 비만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 우리 몸에 항상성을 유지를 시켜주면요, 우리가 체지방률이 10%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 라면을 먹고 안 먹고 폭식하고 피자를 먹고 열량이 높은 것을 먹으면서 식습관을 무너뜨린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 차츰차츰 항상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불편해지겠죠. 불편하고 어려워지니 이것이 어떻게 불편한 그 세팅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면 또 편안해져요. 근데 그 편안해진 게 내가 정상 범주에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은 남들의 기준에서 정상 범주가 아닌 불편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세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성이 깨짐으로써 우리의 질병과 비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방세포는요,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들 식사를 하고 오셨을 건데요. 아침에 토스트랑 우유랑 우리가 베이컨을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토스트와 베이컨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 혈당이 올라가겠죠. 맞죠? 그 다음에 혈당이 올라가니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지방산이 중성지방이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세포 증식 과정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요즘에 소아비만이 많죠. 태어날 때는 비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정상 소아인과 비만 소아인을 살펴보면 비만의 세포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커지면서 어떻게 그 공간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공간이 많아지니 뭘로 채워을 짓는 거죠? 지방으로 계속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형태를 말해서 비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시작되면요, 걷잡을 수 없는 지방 도미노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도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든 모든 질환이든 단계가 있다는 것은 심각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1단계는 피하지방이라고 하고요. 2단계는 내장지방, 3단계는 근육, 혈관지방이라고 합니다. 자, 걷잡을 수 없는 지방 도미노의 1단계 피하지방은요,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바지 사이로 흘러내려 나온 뭡니까? 뱃살. 예, 크게 웃으신 분들은 크게 공감하시는 거죠. 살짝 옆에 사람 안 보이게 잡아 보실까요? 이게 2cm 이상 넘으면 피하지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앉아있을 때 뱃살이 접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피하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피하지방은요, 사실상 우리가 비주얼로 보기에 옷에 핏이 좀 예쁘지 않고 요런 거지, 이게 일정량이 우리 몸에 있는 것은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피하지방은요,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해 주고요, 그래서 장기를 보호해 주고요, 우리 체온을 조절해 주는데 굉장히 용이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이게 과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뭐냐 하면 장기 사이에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CT나 MRI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내장지방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게 문제가 되고요. 혈중 중성지방을 높이면 어떻게?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고 계신다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지방인데요. 뭔가 이제 3단계 좀 심각성이 나타나죠. 근육지방은 이제 소고기에 마블링이 낀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는 마블링이 끼어진 플러스 소고기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돈 주고 안 좋은 지방, 안 좋은 근육질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요렇듯이 이렇게 지방, 그 근육 사이에, 근육 조직 사이에 끼이는 것을 이제 근육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근육 내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요. 지방이 에너지 대사에 이제 과도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도당 이용을 방해하고요. 대사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이용을 방해하게 되니 당뇨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서 당뇨병이 유발되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혈액지방입니다. 혈액지방은요. 제일 우리가 고민하고 심각하게 둬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지방은요, 우리가 심각한 후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피하지방은요, 내장지방, 근육지방이 쌓이다가 결국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에 이제 혈액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데요. 고지혈증, 이게 제일 문제가 크게 됩니다. 고지혈증은요, 뭐냐면 혈관 사이에서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고지혈증 또한 고지혈증은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동맥경화, 즉 여기 보면 심내혈관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혈압 환자들의 절반이요, 고지혈증을 가지고 가고요. 고지혈증 환자의 절반이 고혈압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지혈증이 심혈관 질환에 큰 데미지를 준다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혈액 속에 이제 떠다니는 지방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방이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지방은 HDL이라고 해서 고밀도 저단백 지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방이 돌아다닌 것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LDL이라고 해서 나쁜 지방은 뭐냐면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몸속에 쌓이게 되면서 뭐 심내혈관에 큰 문제를 주고 고혈압, 당뇨, 크게는 암까지 발생하게 돼서 큰 생명에도 위험을 줄 수 있는 질환으로 변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만의 주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비만일 경우에는 소아 비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적 요인은 뭐죠?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있는데요.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예, 운동해야 합니다. 식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 지방이 쌓여 있는지 어느 비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동법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장지방은요. 내장지방이 쌓이는 주요 원인으로 이제 폭식과 뭡니까? 과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장지방은요. 여기에서 식단 조절만 잘하셔도 잘 관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피하지방은요. 그와 달리 식단 조절만으로는 우리가 빼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꼭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꾸준하게 식단 조절을 하고요. 유산소하고 무산소 운동을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피하지방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빼내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만 솔루션에서 식사는 우리가 어떻게 골고루 잘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탄수화물 종류 및 균형 잡힌 식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식은 드시면 안 되시겠죠? 식사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식사를 준비해서 마칠 때까지 35분 이상을 걸쳐서 식사를 하셔야지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장내 나쁜 세균의 비만을 유발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장내 나쁜 세균은요, 장에는 나쁜 세균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서 LPS라는 독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장을 뚫고 나와서 어디로?
뇌 독소가 혈액을 타고서 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시상하부에서는 어떻게 호르몬을 분비를 하거든요.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혈관을 타고 가면 이 호르몬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배가 부른데 이 호르몬이 너 배불러 먹지 마 그만 먹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데 뭡니까? 전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계속 가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도 하는데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수면 관리 또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대사율과 체중 조절이라는 거 있는데요. 우리가 기초대사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는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대사율인데요. 기초대사율을 높여야지만이 우리가 비만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기초대사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근육량을 늘려야 됩니다. 근육량을 늘려야 되냐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운동도 해야 하지만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품질이 좋은 고단백식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산의 제품으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아침, 점심, 저녁은요. 잘 짜여져 있는 유산화의 우리의 제품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밥 대용으로 고단백식으로 드실 수 있는 쉐이크입니다. 쉐이크는 6대 영양소가 함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 대용량으로 단백질로 풍부한 단백질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FOX 액티브인데요. 이거는 장 건강에 장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허브티 믹스는요. 자연유래 성분, 허브 성분으로요. 페퍼민트, 생강, 계피, 민들레 뿌리, 감초 뿌리를 함유하고 있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카페인 음료로 길들여져 있는 식습관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는 음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모든 음식들을 잘 먹고 비타민도 잘 먹고 미네랄도 먹고 잘 골고루 먹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지키기 힘든 게 이렇게 수분 섭취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기에는 미네랄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수분 섭취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특히나 운동하시기 전, 운동하고 난 뒤에 수분 섭취를 보충해 주시면 우리의 갈증 해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체의 수분을 밸런스를 지켜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헬스팩입니다. 기초 영양입니다. 맞죠? 우리 몸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헬스팩이고요. 11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로 함유되어 있고요. 오랜 연구 개발로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의 접목으로 된 좋은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알로엔진은요. 건강한 피부, 장 건강, 면역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품인데요. 알로에 베라잎 겔 부분에서 우리가 성분으로 한 총 다당체 100mg이 함유되어 있고요. 알로에는 면역과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메가입니다. 혈중 중성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콜레스테롤 계속 얘기를 했죠. 거기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탁월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우리의 100억 마리의 유산균을 한 포에 담은 프로바이오틱스 되게 좋은 제품이죠. 한 포에 50대 50 균형적으로 배합되어 있습니다. 비피도 박테리오 아밀라리스는 우리가 장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데 큰 도움을 주고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균주는요.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주는 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대 50으로 균형 잡히게 배합되어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하이버지 플러스와 헤파실인데요. 하이버지 플러스는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헤파실은 평소 지쳐있고 그 다음에 피곤한 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간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후라바노 C600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황산화로부터 황산화가 가득 담겨 있는 제품으로서 우리의 혈관벽을 지켜주고요. 세포막을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제품으로서 큰 도움을 받을 심내혈관의 건강을 위해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코키눈 30은 우리가 주위에 혈압이 높으시거나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서 심장 비타민이라고 다 하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유산의 제품으로요 비움을 하고 나니 저희 몸은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차서 소화제를 늘상 달고 다녔던 전데요. 지금껏 한 번도 소화제를 복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침에 신고 왔던 신발을 저녁에 신고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부어서 잠을 잘 수 없었던 저는 이제 푹 꿀잠을 잘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체력이 보강되니 아이들과도 많이 놀아줄 수 있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요. 여러분도 저희 유산의 비움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